분양할 때 그 시기와 지금은 너무 틀리잖아요. 정권 교체로 인해서 바뀌고 또 엊그저께 발표난 게 또 강력한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시장님을 보고 저희 계약하셨다고 믿었어요. 광고를 잘했죠? 실제로 워킹으로 뭐 사무실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멀잖아요. 분양됐을 당시에 이제 홍보로 사용이 됐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규제 지역을 피해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 수혜 지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중 경기도 고양시도 규제가 비껴나간 지역인데요. 집값이 들썩일 것으로 보였지만 일부 단지에서는 1억이 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의중앙선 백마역 1번 출구로 나와 10분 이상 걸으면 지상 40층 규모의 초고층 건물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경기 고양시 풍동 2지구에 들어선 오피스텔 대단지 더샵 일산 엘로이입니다. 분양 당시 배우 김수현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며 큰 화제를 모았었죠. 더샵 일산 엘로이는 총 3개 단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상 최고 42층, 8개 동에 총 1976실로 오피스텔이지만 전용 84에서 247제곱미터 중대형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파트 대체 주거상품, 이른바 아파텔로 불리며 청약 당시 3만 명 가까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던 2021년에는 모델하우스에서 6분 만에 2,000세대가 완판되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입주 시작 3개월을 넘긴 지금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분양가보다 1억 원 낮게 내놔도 매수자가 없는 상황이며 분양가보다 최대 1억 7천만 원 저렴한 마피 매물까지 등장한 것인데요. 2021년 분양 당시 분양가 6억 9,400만 원이었던 전용 84제곱미터 매물은 현재 5억 5,47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보다 1억 5천만 원 낮은 금액으로 계약금의 2배 이상을 포기해야 하는 이른바 더블 개포 상황입니다. 분양할 때 그 시기와 지금은 너무 틀리잖아요. 정권 교체로 인해서 바뀌고 또 엊그저께 발표난 게 또 강력한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시장님을 보고 저희 계약하셨다고 믿었어요. 광고를 잘했죠? 실제로 워킹으로 뭐 사무실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멀잖아요. 시행사와 입주민 간의 갈등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지적한 문제는 조경, 인프라 구축 미비, 마감 자재, 설계 변경, 하자 등으로 다양한데요. 특히 홍보와 다른 보행육교 연결 문제로 허위 광고라는 반발도 거센 상황입니다. 당초 시행사는 단지와 경의중앙선 전철 위로 보행육교를 직접 연결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시공 과정에서는 구조가 바뀌었는데요. 현재는 지상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육교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입주민들은 광고와 달리 단지와 육교가 분리됐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시행사 측은 육교 연결부의 경사도가 높아 장애인 이동권 침해 문제가 있어 불가피하게 설계를 변경했다는 입장입니다. 분양됐을 당시에 이제 홍보로 사용이 됐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애를 쓰고 있어요. 관련자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더샵 일산 엘로이는 경의중앙선과 서해선이 지나는 백마역과 풍산역 사이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두 역 모두 도보 10분 이상 거리로 역세권으로 보기는 어려운데요. 게다가 경의중앙선은 배차 간격이 길고 지연이 잦아 출퇴근길은 지옥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호재로 홍보했던 GTX-A가 지나는 대곡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산에서 랜드마크로 불리던 대형 프로젝트가 기대와 달리 부진을 겪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두산건설을 유동성 위기로 몰아넣은 경기도 일산 서구 탄현동, 일산 두산 이브더 제니스도 2009년 분양을 시작한 지 11년 만인 지난해 12월 분양 마감에 성공했는데요. 11년 동안 불 꺼진 아파트라는 오명을 안았으며 분양 당시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시공사 두산건설의 조단위 손실을 입혀 상장 23년 만에 상장 폐지에 단초가 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일산 요진 Y시티 역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일대에 공동주택 교육시설, 업무시설, 영화관 및 문화시설 등 원스톱 리빙이 가능한 복합주거단지로 개발된다며 일산의 랜드마크로 홍보했지만 한때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화려한 홍보 뒤에 가려졌던 여러 문제가 가격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하자 논란을 딛고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돌아보시면 아니었잖아요. 선거 용으로 이용된 거죠. 대통령 뒤도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선거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파트보다 상가가 더 많은데 당연히 상가가 본실 수밖에 없지. 워낙 본실이 많다 보니까 경매 물건도 많고. 경기도 시흥시 거북선 바로 앞에 위치한 한 상가 건물. 1층 상가 90개 호실 중 단 3곳만 입점했습니다. 공실률이 무려 96.6%에 달합니다.
편의점과 식당을 빼면 전무한 상황. 공실률을 말하는 게 무의미한 수준입니다. 2, 3층은 그나마 낫지만 여기도 절반이 공실입니다. 장기간 이어진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수분양자들이 직접 구분 상가를 합쳐 창업에 나섰습니다. 이 건물은 2022년 준공한 거북섬 메가스퀘어입니다. 연면적 19,976제곱미터 규모로 거북섬의 대표 상가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인근 상가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총 31개 호실 규모의 서프베이 역시 분양 당시 유명 프랜차이즈 입점을 내세웠지만 현재는 단 한 곳도 입점하지 않았습니다. 6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비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시흥시정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거북섬 46개 상가 건물 중 공실은 3,190곳으로 공실률이 84%에 달합니다. 즉 거북섬 일대는 입주한 상가보다 빈점포가 훨씬 많습니다. 일대를 지나는 사람은 인근 건축 공사 현장 근로자를 제외하면 찾기도 힘듭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웨이브파크는 운영을 멈췄습니다. 대선 직전 거북섬 공실 논란이 정치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5개월이 지나 다시 찾아와 봤는데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거북섬 웨이브파크 유치를 치적으로 내세우자 거북섬 공실 문제가 공방의 중심에 섰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진전이 없습니다. 거북섬 수분양자와 상인들은 대선 이후 거북섬은 유령도시라는 이미지가 더 굳어졌다며 실망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시면 아니었잖아요. 정보용으로 이용된 거죠. 자기 그냥 지 홍보용으로 여기 왔었었고 대통령 때도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부에 아무도 없어요. 다른 유동인구가 없는데 무슨 문제가 나타나고 뭐 없어. 게다가 문제는 공급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린생활시설뿐 아니라 거북섬 곳곳에 우후죽순 들어선 생활숙박시설 지상층에도 상가가 공급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반스테이 시흥 거북섬 상가도 대부분 공실로 남았는데요. 관광객이 많이 찾지도 않는데 생활숙박시설이나 상가 공급 과잉이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위락상업 1, 2지구 등 개발이 안 된 상가 용도 부지 약 7,300제곱미터도 빈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향후 상가 추가 공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거북섬 일대 상업시설 전용 면적은 전체의 약 40%입니다. 반면 업무시설은 9.7%에 불과합니다. 상주 및 유동인구보다 상업시설이 워낙 많아 공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보다 상가가 더 많은데 당연히 상가가 공실 수밖에 없지. 워낙 공실이 많다 보니까 경매 물건도 많고 경매 물건도 지금 보면 뭐 6차, 7차까지 지금 유찰이 돼버리니까. 시흥시 시화호 북측에 위치한 거북섬은 해양레저 복합단지로 개발된 인공섬입니다. 2017년 경기도와 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가 협약해 해양레저 복합단지로 개발한 곳인데요. 두바이의 인공섬 팜주 메이라를 닮은 한국형 해양도시로 주목받았지만 대관람차, 해양마리나 등 핵심 사업은 줄줄이 미뤄졌습니다. 관광객의 발길이 닿지 않으니 상권은 침체의 늪에 빠지는 악순환입니다. 시흥시는 자체 TF팀을 만드는 등 상권 활성화에 나섰지만 뚜렷한 효과를 내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정치권에선 책임 공방만 벌어졌습니다. 대선 당시 거북섬 일대 상가 두 곳을 16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해 분양받았다가 높은 공실률로 결국 2년 만에 상가를 3억 원에 처분하게 된 3대 모녀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현재 이 같은 수분양자들만 수백 수천 명에 이르는 상황인데요. 수분양자들은 한 상가 분양 대행사를 대상으로 고소장까지 접수해 집단 대항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거북섬 상가 공실 논란에도 시흥시 유권자들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시민 57.1%가 지지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득표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치적으로 앞세웠던 만큼 당선 후 지역 활성화를 기대했고 투표했지만 당선 이후에도 외면하는 모습에 수분양자와 상인들은 다시 한번 실망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그 제가 3,000세대인데 계약금만 넣어놓고 이제 3년 있으면 금방 이 동네 다 돼서 붙여서 팔면 된다 막 이렇게 속여서 파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최근 종영한 JTBC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에서 주인공 김낙수가 퇴직금과 대출을 받아 매입한 상가입니다.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받아 사기를 당한 곳인데요. 인천 중구 영종도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이 건물은 준공 이후 수년째 공실이 이어지며 유령상가로 불립니다. 인천 중구 운남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640평, 연면적 4,422평, 지하 2층에서 지상 9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총 145개 호실입니다. 3년 전 분양 당시 스타벅스를 비롯해 유명 프랜차이즈와 약국 등이 입점한다고 홍보했지만 현재 단 한 곳도 들어와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건물을 쭉 둘러봐도 운영 중인 상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1층 일부 상가는 영업했던 흔적이 남아있으나 내부 집기류는 모두 빠져있고 대부분 임대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시행사 사무실을 제외하면 정상 운영 중인 곳이 거의 없습니다. 드라마 주인공 김낙수가 매매했던 1층 상가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실입니다. 두 개 호실을 합친 전용 약 20평 규모의 상가인데요. 분양 관련 자료에 따르면 분양가는 12억 원대로 2년간 미분양이었습니다. 올해 초에 분양을 마쳤지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여전히 비었습니다. 김낙수가 매입한 상가 바로 위층인 극중에서 정신과로 운영했던 병원 자리도 실제로는 공실입니다. 2층 상가는 2024년에 공매로 나왔습니다. 전용 38평으로 1회차 공매는 9억 9,840만원에서 시작해 6회차에는 6억 652만원까지 내려갔지만 모두 유찰됐습니다. 2층 역시 20개 호실 중 딱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실입니다. 6층만 요양보호소로 한 층 전체가 운영 중입니다. 드라마 상에서 그래서 뭐가 없진 않구나 하는 생각이 아무도 여기만 그렇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렇게 1층 전용 면적 8.7평에서 16.9평으로 나뉩니다. 분양가는 5억 3,100만에서 9억 8,900만원에 형성됐습니다. 약 평당 6천만원 수준입니다. 1층 전용 37제곱미터 상가 보증금은 2천만원, 월 임대료는 230만원입니다. 바로 옆 상가 역시 월세 200만원입니다. 상권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공실인데다 임대료가 월 200만원을 웃돌다 보니 임차인들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상가뿐만 아닙니다. 바로 옆 근린생활시설도 1층은 비교적 상황이 낮지만 2층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공실이 눈에 띕니다. 다른 근린생활시설 상가 역시 지속적인 할인 분양에도 미분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홍보자료에는 대단지 아파트와 각종 개발사업 호재로 대형 상권이 형성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장기간 공실이 이어진 상태인데요. 상가 건너편엔 아파트 3개 단지 약 3,500가구가 입주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의 고정 수요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 가구수 대비 과도하게 상가가 공급돼 공실로 이어진 겁니다. 이미 각 아파트 단지에도 아파트 상가가 들어서 편의점, 치킨 전문점 등이 운영 중인데요. 드라마를 본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상가 분양, 공실 문제가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현지 중개업소에서도 상가 분양 과정에서 드라마처럼 각종 호재와 프랜차이즈 입점 등을 내세워 과대 광고가 이뤄졌다고 말합니다. 가인이죠. 그 제가 3,000세대인데 주변에 뭐가 부재가 더 돌아야 되는데 부재가 들썩이질 않으니까 계약금만 넣어놓고 이제 3년 있으면 금방 이 정도에 다 돼서 붙여서 팔면 된다 막 이렇게 속여서 파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바로 뒤편 약 110만 평, 인천 영종 제3유보지는 정부가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 유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현재 개발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국제업무단지 조성, 대규모 개발계획 등 미래의 수요만 기대하고 상가 공급만 늘어난 반면 실제 소비인구와 유동인구는 따라오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드라마 속 한 장면이 결코 허구가 아님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멋진 조감도와 개발 호재 등 광고를 믿고 상가를 매입했다가 수년째 공실로 손실만 떠안는 사례는 영종도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낙수 역시 월 1,000만원 수익 보장이 현혹돼 10억짜리 상가를 덜컥 계약한 건데요. 신도시 상가는 상권 형성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배우 수요도 부족해 정상적인 상가조차 임차인을 유치하기 쉽지 않습니다. 공실 위험과 상권 침체 가능성, 초기 임차인 확보 실패 등 변수가 많은 상업용 부동산의 특성상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보장한다는 제안은 근본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가가 비싸니까 임대료가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이쪽은 지금 망해나는 거. 입주하는데 잘 갖고 왔다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거 투자했는데 여기도 다 비어있어 지금.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입니다. 이곳 부동산 시장은 지금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거용 시장과 상업용 시장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인데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만들어낸 현상으로 수도권 신도시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산 신도시는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지 어느덧 10년 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도시로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이지만 상업용 시장만 놓고 보면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회복의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은 8호선 다산역입니다. 역을 중심으로 반경 약 250m 안쪽, 이른바 핵심 역세권 상업지구는 그나마 사정이 낫습니다. 음식점과 카페,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분위기는 급격히 달라집니다. 공실 상가가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다산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걸어가면 왕숙천을 따라 3개의 대단지 아파트가 나란히 들어서 있습니다. 이들 단지에 조성된 아파트 상가를 보면 2층 이상에는 학원이나 교회, 일부 사무실이 입점해 있지만 1층 상가는 상황이 다릅니다. 임대를 알리는 전단지가 유리창마다 덕지덕지 붙어 있고 상당수 정포는 불이 꺼진 채 비어 있습니다. 1층 뭐 분양받는 사람들이 힘들죠. 분양가가 비싸니까 임대료가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이일 때만 좋은 거지 사실 여기는 애매해요. 이쪽은 지금 망해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상가가 다 안 돼요. 중심 상권에서 멀어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다산역에서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 이른바 다산 법원거리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법원 인근 상권은 통상적으로 비수기가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곳은 예외입니다. 빈 상가들이 줄지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상가 건물의 경우 1층에서만 20개의 호실이 들어서 있지만 실제로 운영 중인 곳은 3개 호실을 합쳐 쓰는 식당 한 곳과 광고 사무실 한 곳뿐입니다. 나머지 16개 호실은 모두 비어있고 내부에는 자재와 집기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오래전 철수한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최근 이 상가에는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10평짜리 1층 상가를 12억 원대에 분양받았으나 공실과 금리 상승을 견디지 못해 결국 경매로 나온 것인데요. 무려 3차례 유찰 끝에 3억 원대에 매각되었습니다. 분양가의 25% 수준에 불과합니다. 수치로 봐도 상황은 분명합니다. 올해 3분기 기준 다산 신도시 집합상가 공실률은 16.1%로 공실이 많기로 알려진 하남 미사 신도시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다산 신도시가 경기도 신도시 가운데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꼽힌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장점이 오히려 상권에는 독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8호선 연장 개통으로 잠실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소비 수요가 자연스럽게 서울로 빠져나가는 이른바 빨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산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를 단순한 경기 침체로 보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다산 신도시에 공급된 상업용지는 전체 면적의 약 3.6%로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2기 신도시 평균인 1.9%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처음부터 상업용지가 과도하게 공급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건설사들이 높은 가격의 토지를 낙찰받았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상가 분양가로 이어졌습니다. 상가 수분양자 입장에선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하니 임대료를 낮출 수가 없고 공실이 장기화하는 악순환입니다. 여기 분양받으신 분들은 다 변호사님이고 검사들이 다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다녔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왔어요. 6개월은 다 잘 갖고 왔다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걸 투자했는데 반면 주거시장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산 신도시 아파트 시장은 최근 들어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2018년 분양 당시 4억에서 5억 원대였던 전용 84제곱미터 이른바 국민편형 아파트들이 2021년 이후 10억 클럽에 진입했습니다. 최고점에서는 11억 원에서 12억 원대까지 올랐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한 차례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 다시 전고점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 지정을 피하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산 한양수정의 리버팰리스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11월 10억 3,4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바로 옆 단지인 다산 유승한 네들 골든뷰 전용 109제곱미터는 11억 4천만 원에 손바뀜됐고 상대적으로 외곽에 위치한 다산 한양수자일 리버파크 역시 전용 97제곱미터가 10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10억 원대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호선 연장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됐고 신축 대단지 위주의 주거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점도 가격 방어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 속에서도 입지와 상품성이 검증된 단지에는 여전히 매수 수요가 남아있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은 10억 원을 넘겼지만 상가는 텅 비어가는 다산 신도시, 과도한 상업용지 공급과 높은 분양가 구조, 여기에 서울로 빨려 들어가는 소비 수요까지 겹치며 상권은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였습니다. 같은 신도시 생활권 안에서 주거와 상업의 운명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은 국내 다른 신도시에도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